박정남 씨는 올해 62세, 퇴직한 지 2년이 된 전직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며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박정남 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왼쪽 종아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근육이 뒤틀리며 돌덩이처럼 딱딱해졌고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아파. 이게 뭐야? 옆에서 자던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다리에 쥐가 났나 봐. 아이고, 아파 죽겠네. 박정남 씨는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보고 다리를 주물러 봤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인 후에야 겨우 잠들 수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정도로 여겼죠.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가 붙이고 온찜질도 해보고 가벼운 마사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사흘 후, 그리고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대에 다리 경련이 찾아왔습니다. 박정남 씨는 점점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또 아플까봐 무서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며칠 더 지켜보다가 계속 그러면 병원에 가봐요. 아내의 말에 박정남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경련의 강도가 더 세졌고 지속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왼쪽 다리가 조금씩 붓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정남 씨는 거울 앞에서 양쪽 다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분명히 왼쪽이 오른쪽보다 두꺼워 보였습니다. 손으로 눌러봐도 탄력이 다르게 느껴졌죠. 여보, 이거 봐요. 왼쪽 다리가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아내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제 좀 걱정되는데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만 했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새벽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새벽 3시경 박정남 씨는 또다시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왼쪽 다리 전체가 퉁퉁 부어올랐고 색깔도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보라색이었죠. 아이고, 이상해. 여보, 무슨 일이야요? 다리 좀 봐요. 이상해요, 완전히. 아내가 불을 켜고 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왼쪽 다리는 오른쪽보다 2배 가까이 부어 있었고 만져보니 뜨거웠습니다. 이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새벽이긴 하지만 이 상황을 더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당직 의사가 박정남 씨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열흘 정도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며칠 전부터 부기 시작하더니 오늘 새벽에 갑자기 심해졌어요.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의사는 즉시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데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혈전이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해 혈관 안에 피가 굳어서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이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겁니다.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가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박정남 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다리 경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의사는 박정남 씨에게 다리 경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다리 경련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요.
첫째,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걸으시거나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요즘 건강을 위해 산책을 늘렸어요.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둘째는 수면 자세예요. 발끝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로 오래 자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서 경련이 일어나기 쉬워요. 맞아요. 엎드려서 자는 걸 좋아해요. 셋째는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에요. 여름철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잘 일어나죠. 넷째는 나이와 관련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기능이 약해져서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다섯째는 순환 문제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경련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당뇨도 조금 있어요. 여섯째는 약물 부작용이에요.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숨겨진 질병이에요. 지금처럼 혈전증이나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인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한쪽 다리만 붓거나 색이 변하면 반드시 병원에 와야 해요. 치료 3일째, 박정남 씨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혈전 용해제 덕분에 부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다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의사는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다리 경련을 예방하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세요. 똑바로 누워서 발끝이 자연스럽게 위를 향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둘째는 잠자기 전 스트레칭이에요. 특히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벽에 손을 대고 한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앉아서 다리를 뻗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이 좋아요. 셋째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에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시고 바나나나 견과류 같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넷째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걸 피하는 거예요.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30분마다 자세를 바꾸고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다섯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는 거예요. 혈압약 때문에 경련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음 진료 때 상담받아 보세요. 퇴원 후 박정남 씨는 혹시 또 경련이 올까봐 걱정됐습니다. 의사가 가르쳐준 응급처치법을 메모해뒀죠. 만약 경련이 오면 첫째,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둘째,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요. 셋째, 승산혈이라는 혈자리를 눌러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무릎 뒤쪽 가운데 부분을 엄지로 눌러주세요. 넷째는 따뜻한 찜질이에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을 댄 것만으로도 근육이 이완돼요. 다섯째는 다리를 높이 올리고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하지만 응급처치만으로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첫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빨갛게 변하는 경우예요. 둘째는 통증이나 뻣뻣함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고요. 셋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예요. 넷째는 다리 경련과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전이 폐로 간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째는 다리에 힘이 없거나 무감각해지는 경우예요. 집에 돌아온 박정남 씨는 의사의 조언대로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매일 저녁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베개를 다리 아래 받쳐서 다리를 높이 올리고 잤습니다. 물도 의식적으로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고 산책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강도로 조절했습니다. 혈압약도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종류로 바꿨죠.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다리 경련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가끔 약간의 뻐근함은 있었지만 잠을 깨울 정도는 아니었죠. 여보, 요즘 정말 편하게 잠자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그때 병원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한 달 후 외래 진료에서 의사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전도 많이 줄어들었고 혈액순환도 좋아졌어요. 이대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재발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하고 계신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자세, 정기적인 검진이 핵심이에요. 박정남 씨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 말이죠. 어느 날 아파트 화단에서 만난 이웃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자겠어요. 한쪽 다리만 그런가요? 양쪽 다 그런가요? 주로 왼쪽 다리예요. 혹시 부기도 있나요?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박정남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조심스럽게 병원 진료를 권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혈전증이었어요. 한쪽만 붓고 아프면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정말요?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네요. 며칠 후 그 이웃도 비슷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정남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효과적입니다. 단, 물이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다리 아래 베개를 놓고 자는 게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심장보다 다리를 높이 올리면 정맥 환류가 좋아져서 부종과 경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압약을 바꾸면 경련이 줄어들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일부 혈압약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켜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다른 약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찬물로 샤워해도 괜찮나요? 갑작스런 온도 변화는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리에 오는 단순한 경련이라고 해도 그 뒤에 숨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 피로, 탈수, 전해질 불균형 같은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혈전증이나 순환장애 같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한쪽 다리만 붓거나 색이 변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거든요.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적절한 운동, 올바른 수면 자세.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박정남 씨처럼 처음엔 작은 불편으로 시작됐던 증상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만 적절한 대응으로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응원하며 작은 신호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의 열쇠는 바로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